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9일 밤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입구 주변 바닥 곳곳에 핏자국이 보입니다. 핏자국은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인도까지 나 있습니다. 29일 밤 30대 남성 A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를 당한 남성은 병원 이송 도중 숨졌습니다. 외손녀가 12시까지 안 들어오니까 아마 내려와 본 모양이에요. 내려왔더니 경찰차가 와 있고 살인이 났다 그러더래요.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핏자국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후 집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시간 만입니다. A씨의 집에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100cm 길이의 장식용 도검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수색해가지고 찾았는데. 한밤중에 발견된 살인사건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무섭고 겁이 나요. 애들이 저기 살아서 손자 손녀도 있고 이래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무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A씨와 숨진 남성이 서로 아는 관계인지는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에 나섭니다. 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은평구는 다음 달부터 폐비닐 다량 배출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음식점 등의 폐비닐 전용 배출 봉투와 폐비닐 봉투 거리를 배부할 계획인데요. 또 연말까지 자원관리사를 배치해 폐비닐 분리배출을 안내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대상은 과자와 커피 포장 비닐, 유색 비닐, 양파망, 스티커가 붙은 비닐, 보온 보냉팩 등인데요. 폐비닐이 음식물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양천 지역 경사로 도로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양천구는 올해 초 현장 조사를 통해 미끄럼 방지 포장이 필요한 도로를 확인하고 신월 이동 월정로 등 6곳에 대해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또 목동 근린공원 일대 등 9곳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양천구는 10월까지 신남중학교 일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옆 언덕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1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숙자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는데요. 신임 상임위원장단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선출했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이성배, 성음재 의원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시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습니다. 서울시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업체 3,000곳을 선정해 맞춤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특히 사전 진단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소상공인에게는 홍보 분야 자문과 함께 환경 개선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반대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도 행정 지원과 폐업에 필요한 비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민간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0일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기아는 초고속 충전기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데 협력하는데요. LG전자와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기술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LS링크는 천잔형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기업이 충전기 설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지 발굴 같은 행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0년 만에 다시 5천 세대에 육박했습니다.
하반기에 18,000세대가 또 공급될 예정인데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 총 3천여 가구 중 1,000여 가구를 먼저 분양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사업 지역입니다. 가까운 곳에 인천 지하철 정거장이 있고 정부가 GTX-D와 E 노선안 추진 계획까지 밝혀 역세권 영향을 받았지만 미분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2천여 가구도 곧 분양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미분양 우려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인천에는 지난 5월 말 기준 4,900여 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쌓였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이후 5,000세대 밑으로 내려갔던 미분양 물량이 10년 만에 다시 5,000세대에 육박한 것입니다. 인천에서 미분양이 많은 곳은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수구와 서구로 5월 말까지 각각 1,800여 가구와 1,200여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계양에서도 800여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 인천에 18,000여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000년 이후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4년 5월 7,400여 세대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인천 지역은 택지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천의 경우에도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와의 양극화는 좀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서울에서는 전세가 상승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영향으로 집값이 올라 아파트 미분양이 줄었고 경기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미분양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포 한강2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고 7월 31일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한강 2지구는 김포 양촌읍, 마산동, 장기동, 운양동 일부를 포함하는 731만 제곱미터 부지에 4만 6천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데요. 국토부는 오는 2026년 지구계획 승인 이후 2030년 최초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여의도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즉시 예타 신청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첫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김진견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관계자 불출석으로 업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틀을 강화하자며 여야 정협치위원회 재정비 등을 제안했는데요. 이와 함께 장애인의 전기자동차 충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요청을 규탄하기 위한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9월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 질문과 추경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중국 쇼핑 플랫폼의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외 리콜 제품과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블록과 흉기 사용 우려가 있는 도검과 석궁 등 위해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 검색 차단 등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연천 BIX 입주 중소기업이 산담 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 개정 전에는 시군에서 10% 이상 조성 비용을 투자한 산업단지에 한해 토지 매입비 지원이 가능해 실제 기업들이 해당 정책자금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 1년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인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0.9% 인상합니다. 앞서 인천시가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료전지 수송용 요금을 메가줄당 0.0547원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는데요. 이에 인천시는 대중교통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송용 요금은 동결하고 타 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연료전지 요금만 메가줄당 0.0547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서민경제와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용 기본요금과 모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합니다. 인천시는 연료전지 인상분을 적용한 올해 인천시 도시가스 평균 소매 공급 비용은 0.9% 인상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났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과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음식점이나 카페 사장 누구나 들 수 있는데요. 영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을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업원이 다쳤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반 음식점 면적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만 5천 원이며 한화 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이 리튬 배터리 화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주제 발표를 맡은 방장원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화재 진압 매뉴얼 개발과 작업장의 안전장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는 적절한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관리자는 위험물질 보관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지역 주민 950여 명에게 박물관, 미술관 무료 관람을 지원하는 박물관 르네상스 인천을 확대 추진합니다. 박물관 르네상스 인천은 인천 박물관 협의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 관람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에게 관람료와 이동 차량, 보조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는 지난해 박물관 르네상스 인천 사업을 처음 시행하며 지역 주민 506명에게 무료 관람을 지원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3곳이던 관람시설을 26곳으로 늘리고 운영 횟수도 기존 8회에서 16회로 늘리는 등 올해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하계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중순까지 공직기관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감찰은 인천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군구, 공사, 공단 등이 대상이며 감사 부서 직원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인데요. 감찰은 무단 결근이나 허위 출장, 음주운전,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부정 청탁, 소극 행정 등 분야가 모두 포함되며 현지 확인과 암행 등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인천시는 이번 특별 감찰 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의 자원순환센터 홍보를 위한 청년 서포터즈인 에코 크리에이터즈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진행한 공개 모집에서 심사를 거쳐 첫 번째 에코 크리에이터즈 2명을 최종 선발했는데요. 이번 제1기 에코 크리에이터즈는 대학생 김선아 씨와 직장인 정다운 씨로 매달 한 건 이상 디지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에코 크리에이터는 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와 콘텐츠 제작자인 크리에이터의 합성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확충 사업의 대시민 홍보 사업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